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린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액티비티까지 다 만들고 이제 캘린더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서상 따라하다 보면은 왜 캘린더를 지금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교재 43페이지를 보시면 캘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캘린더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왜 캘린더를 적용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건축공사, 골조공사, 토공사, 마감공사 이렇게 여러 개의 공사들이 있는데 각 공종들마다, 각 공사들마다 쉬는 날이나 공사를 못하는 날들이 다 다릅니다.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공사를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못하고요. 춥거나 더워도 못합니다. 또 주말, 주일 전부 다 못합니다. 게다가 공휴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주말, 주일, 공휴일들은 공사를 못하지만 비 오는 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바람 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공종들마다 적용되는 작업 불능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조공사는 이러한 날에 공사를 못합니다 라고 만들면은 그 만든 것을 골조공사라는 액티비티에다 물려주면은 그 골조공사라는 액티비티는 내가 미리 지정한 그 작업 불능일 날짜에 공사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 공종마다 캘린더를 만들게 되고, 적은 경우는 캘린더를 1개, 2개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6개 이상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캘린더를 만들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캘린더에 들어가는 작업 불능일은 기상 악화에 의한 불능일, 그 다음에 공휴일에 대한 불능일, 그 다음에 주말, 주일에 대한 이슈사항들, 불능일들 이런 것들이고요. 특별하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일요일 공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사는 이제는 앞으로 못하게 되니까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일요일 공사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일요일도 작업 불능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상 악화에 의한 작업 불능일 데이터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일평균 기온 0도 이하일 때 못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평균을 냈더니 41일 못한다고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적설량이 며칠? 2일일 때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는 1일 최대 풍속이 13m/s 이상일 때는 1일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인 경우는 5일 못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항목들은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기상청에 10년 데이터를 평균 값을 내서 갖고 온 겁니다. 즉 1년부터 10년을 분석했더니 어떤 해는 일평균 0도 이하가 60일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30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 될 겁니다. 또는 적설량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평균치를 더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평균치를 냈을 때 요 값이 각 항목별 요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은 40일, 적설량은 2일, 풍속은 1일, 그 다음에 강우량은 5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상청을 다 분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업 불능일, 일반적인 작업 불능일 수는 일요일,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신정, 크리스마스 이렇게 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요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12월 10일부터는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 확인되실 거고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렌더를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칼렌더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몇 개를 만들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3개를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 칼렌더 1, 불능일이 없습니다. 365일 중에 365일 전체 다 일하는 날입니다. 가동률이 100%짜리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동률 100%짜리인 공사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양생,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양생은 다음날이 광복절이어도 다음날이 주말이어도 양생이 됩니다. 또는 해외에서 배송 오는 선박 운송 같은 경우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데 다음날이 성탄절이라고 쉬진 않습니다.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 7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100%로 가져가야 됩니다. 또는 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펜스는 설치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 7일,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은 가설에 대한 것들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비나 그 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칼렌더 1을 적용하고요. 칼렌더 2는 날씨에 의한 작업 불능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피스에 대한 달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에 대한 달력은 다시 얘기하면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밖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일할 수 있죠. 내부 마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웍만 일을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부 마감 공사도 칼렌더 2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망의 칼렌더 3는 기상악화, 공휴일, 공휴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타 다른 요일들, 이런 명절들 전부 다 일을 안 하는 걸로 정해진 거를 캘린더 3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동률 비교를 해보면 가동률이 칼렌더 1이 높을 거고 칼렌더 2가 칼렌더 3보다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캘린더 1, 2, 3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페이지 5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칼렌더 2 샘플인데 이제 P6로 넘어와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P6에 넘어와서 엔터프라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로 들어가면은 중간쯤에 칼렌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칼렌더라는 항목을 클릭할게요. 칼렌더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로벌 리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칼렌더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칼렌더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렌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칼렌더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정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정보를 주고받고가 다 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놈, 여기 얘는 A라고 해볼게요.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자, A, B, C, D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와서 D라는 프로젝트가 칼렌더 데이터베이스에 와서 특정한 요일을 못한다라고 내가 정했어요. 이날은 공사를 못해 라고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D가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도 다 적용돼요? C라는 애도 적용되고 B라는 것도 적용되고 A라는 것도 적용됩니다. 즉 D 프로젝트에서 변경된 데이터 때문에 A, B, C 프로젝트 전체가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프리마베라에서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프로젝트만 전용으로 쓰는 방을 하나 만들어 줄게. 네가 데이터를 아끼고 싶고 보관 잘 하고 싶으면 너만의 데이터 방 안에 들어와서 너만 작업을 해 라고 해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프로젝트 방입니다. 프로젝트 방은 그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야지만 볼 수 있어요. A 프로젝트에 있는 A 프로젝트 방은 A 프로젝트만 접근할 수 있고요. A 프로젝트만 접근할 수 있고요. B 프로젝트는 B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는 C만 접근할 수 있고요. D는 D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는 D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는 여기 지금 제가 얘를
K라고 해볼게요. K라는 프로젝트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이 가능하고 전체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양방에 되지만 나만의 방이 있는데 나만의 방은 나만 접근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한 상태에서 프리마블로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 글로벌은 MG 브릿지 뿐만 아니고 K 브릿지, X 브릿지, D 브릿지도 다 볼 수 있는 베이스 데이터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MG 브릿지이기 때문에 MG 브릿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소스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리소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글로벌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 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 구성 자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 방이 있기 때문에 내 거에다가 데이터를 만들려면 메인 방에서 일단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있는 캘린더를 만들려면 애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애드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루트 상에 있는 글로벌 캘린더라는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내 걸로 수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시는 화면에서 7day work week를 선택하겠습니다. 7day work week. 자, 갖고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칼렌더가 1번, 2번, 3번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MG 칼렌더니까 우리가 MG 칼렌더 1이라고 적겠습니다. MG 칼렌더 1. MG 칼렌더 1 적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odify로 가겠습니다. modify 오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레퍼런스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회색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인데 누구의 스탠다드냐? 내가 7day work week에서 갖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7day work week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스탠다드가 요 화면입니다. 근데 내가 특정한 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해당 요일을 잡고 더블 클릭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non work, 일하지 않는 날인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작업 시간이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12시간으로 바꿔볼게요. 12시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흰색으로 바뀌죠. 자, exception, 예외인 겁니다. 7day work week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7day work week를 따르는 거는 회색, 일을 안 하는 날은 파란색, 그거와 반대되는 exception한 이례적인 날은 흰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복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른 상태에서 내가 바뀐 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탠다드 버튼이 있어요. 스탠다드를 누르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얘도 스탠다드. 또는 더블 클릭을 안 해도 non work를 누르면 일을 하지 않아요. 또는 이거에서 work를 누르면 일하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 버튼들이 요거를 왼쪽에 있는 달력을 넣고 빼고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얘기 드릴 때 프리마베라는 타임테이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8시에 시작해서 16시에 끝난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자, 그 시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Detailed Work Hours per Day라는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보면은 언제 시작해요? 08시에 시작해서 16시에 끝나죠. 15시 59분 59초에 끝납니다. 곧 16시라는 거죠. 그래서 8시간의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고 됐으면 오케이. 자, 지금 OK를 눌렀는데 다시 한번 그냥 가서 Modify 눌러서 보시면 캘린더 1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365일 전체 다 일하기 때문에
쉬는 날 세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캘린더 만들게요. 애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애드 버튼. 자, 이번에도 7데이 워크 위크를 갖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 5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 2를 매핑할 거예요. 친절하게 교재에 캘린더가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2를 매핑할 거니까 저는 이름을 일단 갖고 와서 캘린더 2라고 적겠습니다. MG 캘린더 2. 자, 모디파이 가야죠. 모디파이 가겠습니다. 모디파이 들어왔죠. 자, 모디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재상에서 보이는 건 2011년 1월 달이에요. 그럼 2011년 1월 달로 일단 가야겠죠. 2011년 1월 달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2011년 1월 달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일요일 날은 다 쉬는 날이네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을 이렇게 누르면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사수가 싫어할 거예요. 시간 낭비한다고. 자, 이거를 한 번에 일요일은 다 비근무일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지정하냐? 이쪽에 보면 워크위크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크위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 주의 세팅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일요일은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일요일은 아예 일을 안 하는 걸로 매핑이 됐습니다. 언제를 가든지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교재를 보니까 1월 1일 날 일을 안 한대요. 1월 1일 일을 안 해요. 더블 클릭. 2월 달은 2월 2, 3, 4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2월 2, 3, 4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돼서는 12, 13에 일을 안 합니다. 9월로 가겠습니다. september로 와서 9월달은 12일, 13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10월달, 11월달에 사실 25일에 불능일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게 요 날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요거는 근무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11월달 25일에 11월 25일을 불능일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안타깝게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수정할 게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벌써 캘린더 2 매핑 끝났습니다. 캘린더 2 매핑 끝났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캘린더 3를 보셔야 되죠. 대망의 캘린더 3. 자, 똑같습니다. 애드 버튼 눌러서 7데이 워크위크를 가져옵니다. 자, 이름은 캘린더 3라고 명령 짓겠습니다. 자, 캘린더 3라고 명칭을 했죠. 자, 하셨으면 모디파이로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자, 들어왔습니다. 2011년이기 때문에 일단 2011년으로 갈게요. 자, 보아하니 캘린더 3도 일요일은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워크위크를 눌러서 일요일은 0으로 바꿔야겠죠. 0으로. 일요일은 0으로. 자, 그러고 났더니 1월 달은 전체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동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5번부터 31일까지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Non Wor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Non Work. 한 번에 불능일이 들어갔습니다. 2월달 보겠습니다. 2월달 Tuesday, February Tuesday부터 7일까지 전부 다 일을 안 하니까 Non Work. 3월달로 가겠습니다. 3월달은 16일이 일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달은 없고요. 5월달, 6월달 일 다 합니다. 자, 7월달로 가보겠습니다. 7월달 줄라이 왔는데
18일부터 22일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기 거 같습니다. 우기, 비가 오는 날. 그 다음에 7월 했으니까 8월달은 교재에 보니까 18, 19, 20, 25, 26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18, 19, 20, 25, 26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9월달로 넘어왔더니 12, 13 추석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봤더니 마지막 12월달에 28, 29, 30 일을 안 한대요. 12월달 28, 29, 30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캘린더 만드는 거는 다 끝나셨어요. 자, 오케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뿌듯하시죠? 자, 글로벌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프로젝트에다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가령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캘린더를 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도 그거 받아서 수정해서 쓰고 싶대요. 즉 뭐냐, 캘린더의 전체 대비해서 내 거를 너무 잘 만든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 내 거를 좀 쓰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캘린더를 먼저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기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이쪽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다만 참고할 거는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면 여기서 없어져요. 아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내가 보내고 싶은 캘린더를 누르고 to 글로벌로 하면은 글로벌 캘린더로 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클로즈를 누를게요. 자, 캘린더를 만들었으면 이제 액티비티의 캘린더를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를 이제 매핑을 할 건데요. 교재 87페이지에 보면은 각각 액티비티별로 어떠한 캘린더가 매핑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8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일 먼저 MM010이란 프로젝트 시작이란 액티비티는 캘린더가 1번이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리마베라에서 프로젝트 시작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찾고요. 프로젝트 시작을 찾고 디테일 창에 보면은 제너럴 탭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액티비티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캘린더 1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바꾸겠습니다. 탭 다운 눌러서 봤더니 내가 만든 거 안 떠 있어. 안 떠 있죠. 분명히 내가 만들었는데 안 떠 있죠. 그 이유는 자,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캘린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서 뭘로? 프로젝트 캘린더로, 나만 볼 수 있는 캘린더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떠 있죠. 자, 뭘로 바꾸라고요? 캘린더 1으로. 캘린더 1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종료는 캘린더 몇이에요? 캘린더 1. 자, 그러면 얘도 클릭해서 캘린더 1. 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 많은 걸 언제다 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액티비티 캘린더를 각각 누르면 이쪽 디테일 창에 나오는데 이 디테일 창에 나오는 요 항목을, 요 액티비티 캘린더 항목을 만약에 내가 이 위쪽에다가 칼럼으로 뽑아내면은 여기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액티비티 캘린더라는 항목을 이 칼럼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뽑아낼게요. 자, 보시는 화면에서 내용 입력 창에서 우클릭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칼럼 들어왔죠. 자, 뭔가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모르면 그냥 디폴트부터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뺄 것들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빼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공정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 실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칼럼은 여기서 지금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리메이닝 듀레이션. 리메이닝 듀레이션은 잔여 듀레이션이에요. 액추얼. 계획이 있는데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듀레이션을 리메이닝 듀레이션을 하니까 이것도 실적에 대한 건 필요 없고요. 퍼센트 컴플릿. 실적이 없는데 진도율이 없죠. 필요 없어요. 자, 리소스.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버제티드 토탈 코스트. 아직 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요거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둘, 셋, 넷 잡고 빼버릴게요. 아, 너무 빠르셨다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거에서 빼고 싶은 거를 더블 클릭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올려야 된다고? 액티비티 캘린더라는 항목을 여기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요거를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요게 여기에 캘린더로 나올 거거든. 여기 이렇게 나오면 작업하기 너무 편할 거거든. 그래서 이 액티비티 캘린더를 이쪽에 빼고 싶어요. 자, 캘린더는 어딨냐 하면은 왼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너럴이라는 방 안에 있어요. 제너럴이라는 방 안에 캘린더가 딱 있어요. 캘린더를 빼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캘린더가 혹시라도 위에 있으신 분들은 버튼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버튼으로 내리시고 캘린더가 들어왔으면 OK 누르겠습니다. OK 누르면 칼럼이 바뀌었어요. 자, 칼럼을 좀 보기 좋게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자, 액티비티 아이디 정렬을 안 하고 좀 시간으로 바뀌어서 다시 제가 누른 거고요. 조금씩 움직일게요. 자, 캘린더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이거 2개는 벌써 바꿨어요. 아, 좋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토공사 완료는 캘린더 1이래. 더블 클릭 캘린더 1. 더블 클릭 캘린더 1. 더블 클릭 캘린더 1. 아, 쉽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죠? 별거 아니죠? 자, 근데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5,000개예요. 마우스 이거 계속 누를 수 없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자, 지금 마일스톤까지는 캘린더 1이고요. 환경 서류 MS부터는 칼렌더 2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MS070까지. 즉 MSWS에 있는 이 모든 액티비티들은 캘린더가 뭐라고요? 캘린더 2라고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입력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한 번에 입력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MS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를 바꿔요. 칼렌더 2로. 자, 칼렌더 2는 여기 있는 칼렌더 2가 입력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잘 보세요. 안전환경 서류가 칼렌더 2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를 이 칼렌더 2를 이 밑에 있는 거에다 다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준점을 잡아요. 지금 박스 여기 쳐져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르고 어디까지 바꾼다고요? 캘린더 2가 준공서류까지래요. 그러면 준공서류까지 클릭. 그러면 이 선택되어 있는 네모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우클릭 필 다운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처음에 시작한 그 값을 나머지 모든 거에다가 똑같이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보겠습니다. 필 다운 들어가죠.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진입도로공사 MG010 칼렌더 3입니다. 칼렌더 3 어디까지? 가설 사무실 설치까지 기준점 잡고 가설 사무실 설치까지 클릭 우클릭한 다음에 필 다운. 자, 협력업체 선정과 간접비 물가 인상부 물 품질 시험비 전부 다 칼렌더 1번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칼렌더 1을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칼렌더 1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칼렌더 1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기준 잡고 여기까지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우클릭에 필 다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칼렌더는 바뀌었는데 여기 WBS는 그대로야. WBS는 그대로야. 자, WBS가 아직 리워크를 안 해서 그래요. 리젠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F5번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돼요. 새로 고침 누르면 바뀌어요. 바뀌죠. 근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들은 어떤 액티비티는 3번이고 어떤 액티비티는 1번이야. 그럼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잖아. 대표값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토공사는 볼게요. 토공사는 어디까지? 구조물 터파기부터, 자, 여기 칼렌더 3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교량 유지, 표지 관용 설치까지 칼렌더 3래요. 엄청 많네요. 자, 그럼 끝까지 내린 다음에 교량 유지 관용, 표지 설치까지 한꺼번에 잡고 우클릭, 필, 다운. 너무 쉽죠? 자, 칼렌더 1. 이제 마지막 3개는 칼렌더 1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3개는 칼렌더 1으로 우리가 우클릭에 필, 다운 눌러주시고 F5번 눌러주시면 리뉴얼이 되면서 캘린더 작업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